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어릴 때 좀 상대적으로 젊을 때보다 요즘 많이 바뀐 것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접근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뭔가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나랑 맞지 않다 또는 안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져도 뭐 하다 보면 설득하면 되지, 또 나한테 맞춰가면 될 거잖아, 뭐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나 할까, 그렇게 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사람은 잘 안 바뀌고 자기 부모도 바꾸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바꾸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을 어떤 말로 행동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은 그건 되게 오만한 생각이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건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추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진짜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판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조짐, 징후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좀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니다. 이제 그런 징후들이 쌓이게 되면 이 관계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또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느낌을 되게 좀 방어적으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다 만나고 얘기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뭐 모임도 엄청 많이 하고 대단히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좀 그런 모임들을 많이 자제하면서 좀 많이 바뀐 이유도 그런 때문이긴 한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요거는 지금 주관적인 거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나랑 안 맞더라, 또는 꼭 뭔가 이게 꼭 분란이 생기더라, 이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근데 그 약속이란 게 큰 약속이 아니고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약속을 어긴다,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약속을 어길 때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뭐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이거는 뭐 작은 거니까 어겨도 돼, 어겨도 상대방은 이해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약속은 했지만 뭐 어겨도 이건 일단 작은 거니까, 이제 크다 작다라는 그 개념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건 어겨도 돼, 어겨도 그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내지는 이 정도는 용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잘 어기는 것 같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을 왜 기억을 못해? 제가 예전에 그 바둑에 관한 책을 보니까 바둑은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가 뭐냐면 이미 뒀던 수를 다시 이렇게 두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둑 아주 빡세게 배우신 분들은 그 복기가 엄청 힘들대요. 두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기억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복기를 하지 생각했는데, 어느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뒀던 수는 기억이 잘 나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성급하게 뒀던 수들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 명언이다 싶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고 했던 얘기들은 다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든가 뭐냐 즉흥적으로 했던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내몰려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책임을 뭐 진다 안 진다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툭툭툭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 어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있을 때 물어보면은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랬나? 이제 요런 상황들은 대단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징후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하고는 뭔가 좀 큰 일을 같이 도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대로 제가 파악하는 방식이, 이제 뭐 그 사람과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뭐 내가 이랬고 저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뭐 일이 잘 되거나, 특히 이제 어떤 일이 안 됐던,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안 됐던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귀를 기울여요. 왜냐, 그 일이 왜 안 되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지를 저는 좀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좀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를 비난해요. 그때 그놈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속에는 자기 잘못은 빠져 있는 거지. 저도 어릴 때는 뭐 누가 이제 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누구를 비난하면은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야, 골 때린다. 뭐 이런 식의 동조를 하면서 같이 소위 씹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허허 이 친구 봐라. 즉 자, 어떤 일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핑계만 대는 사람은, 그건 저한테는 되게 위험신호, 알람이 뜨는 겁니다. 왜냐, 나 역시 이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일이란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딘가에 가서 나를 저렇게 욕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또 깊이 엮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완전 반대로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멘션을 할 때,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때 내가 참 이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착각했던 것 같아. 내가 참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데 그때 배운 거 많다.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완전 좀 달리 봐요. 왜냐, 일단 이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그냥 저놈 나쁜 놈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참 달리 보이는 것이, 어떤 과거 얘기를 하면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옛날 회상하면서 자기 뭐 실패했던 얘기 할 때, 그때 내가 이런 게 내 스스로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참 그거는 실수 다시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한다. 그러면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좀 단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형용사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에 대해서 단단한 사람이 있고 약간 부서진 듯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약간 바스러져 있고 부서져 있다. 부서져 있다는 얘기는 약간 밸런스가 깨져 있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고 어딘가 부서져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불안하죠. 영어로 말하면 fragile, 좀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하기 싫죠.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제 몸에는 체득이 돼가지고, 저는 요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가까이 내 속마음까지 다 얘기해 줘도 될 사람인지, 안 그러면 적당한 안전거리, 이제 진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이가 드니까 영악해졌다고나 할까요? 용기도 없어졌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치겠습니다.